오늘 사실 제가 당직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제가 힘들다고 당직을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음에 또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요 브리핑 하기 전에 지금 오늘 동아일보에 기사가 났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가 되면은 한전이 한 2천억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대요. 이 전기세, 납부, 고지서 뭐 등등 이렇게 해서. 근데 그걸 한전이 부담하기가 어려우니까 계약 자체를 그냥 원천 폐기하는 그런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해서 아마 수신료 분리징수 되면은 당장 좀 KBS에 큰 부담이 오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동아일보에 우리 여기 KBS 담당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정성태 기자라고. 되게 기사를 정밀하게 잘 쓰시더라고요. 내용을 많이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기사를 좀 꼼꼼하게 읽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휴일이니까 제가 문재인 5년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1년 됐는데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들어온 민노총 사장들이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제가 좀 스터디하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모든 건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기록을 잘 해놓으면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기록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록이 좀 부실하면은 딱 까먹어버려요. 사실 한 1년만 지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냥 까먹어버려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때 메모도 하고, 메모를 다 이게 종합해서 어떤 뭐 신문으로도 만들어 놓고 또는 뭐 매거진 형태로 잡지도 만들어 놓고.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저는 쫓겨난 전임 사장 시절에 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보도본부 부장이 아니라 무슨 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제가 신사업기 부장을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20몇 년을 기자 생활 하다가 돈 버는 사업하라고 하니까 제가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 5월이죠. 2017년 5월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2017년 5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해 8월 말에 제 기억으로는 KBS 기자협회가 근무 거부를 들어가고 9월 달에 민노총 노조 등이 가세해가지고 총파업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그 다음 해 2월까지 갔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승동 사장이 아마 2018년 4월인가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제가 이 기록한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제가 그때는 부장들은 보직 간부들은 노조에 가입을 못합니다. 자동 이렇게 유보가 돼요. 가입이 유보되는데 제가 이제 부장이 떨어졌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니까 기존에 부장 이상, 뭐 부장, 국장, 주간 뭐 이런 사람들 싹 다 날아갔거든요. 그리고 한 몇 달을 이렇게 지켜보니까 야, 이거 회사 망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 노동조합 활동을 다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노동조합 하면 전부 좀 나쁜 사람들 아니냐.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 개입 세력이니까. 노조는 기본적으로 시장 개입 세력이잖아요. 시장에 개입하는 세력이 노동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사를 망치는 세력이 등장했을 경우에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단체로 저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부에서는. 그래서 노동조합이라는 틀 속에 들어가서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투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공영노조, 오늘 이걸 제가 칼라판으로 뽑았는데 KBS 공영노조에 그때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영노조는
그 부장급 이상들이 많이 가입하는 노조인데 기본적으로 소수 노조입니다. 숫자가 작아요. 한 100명 이하. 그런데 이제 회사 근무 경험이 많으니까 노련하죠. 많이 알죠. 거기에서 제가 공영노조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그때 있으면서 노보를 한 7호까지 발행했네요. 7호. 사실 이 노보를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원고를 여러분이 써주셨지만 제가 사실상 편집장이었습니다. 이 노보를 만드는 편집장. 그리고 이 공영노조를 통해서 한 1년 반 정도 투쟁을 하다가 제가 허성권 위원장을 이제 이렇게 연대를 하게 되고 제가 KBS 제1노조로 1노조 정책실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한 2년 이상 투쟁을 하면서 또 거기서도 많은 기록을 남겨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록을 그 당시에 이렇게 다 남겨 놓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이야기 하면 그거 그때 찾아보면 돼. 쉽게 얘기하면 족보 찾아보면 돼. 족보. 그럼 이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6년간 남겨놓은 기록들만 해도 방대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진실과 미래위원회 그 흑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기록에 보면 누가 어떤 일을 했고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고가 다 나와요. 이 기록 작업을 충실히 해야 나중에 역사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은 우리나라 그 좌파들은 기록을 잘 합니다. 기록을 아주 세밀하게 제가 이거 좀 이따 이야기 드릴 텐데 그 현장에서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거 딱 기록해놔요. 근데 문제는 이 자들은 왜곡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왜곡을 해요. 왜곡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팩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게 보니까 2019년 1월이네요. 그러니까 4년 전이네요. 4년 전. 4년 전 첫 노보가 그때 나왔었어요. 이 노보 만드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노보를 이게 인쇄소에 맡기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필요하잖아요. 한 1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공영노조는 숫자가 적으니까 이 펀딩이 잘 안 돼가지고 근데 자 그럼 우리 10만원씩 내자 이래서 다 이렇게 돈 내서 만든 노보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1호에 이렇게 일면에 사진이 한 장 있잖아요. 이게 사실 풍자한 건데 여기 중앙에 있는 사람이 양승동 전 사장입니다. 양승동 전 사장 13개네요. 13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이 정필모 부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그죠? 여기 있는 사람 김희철 현 사장입니다. 보도본부장. 그리고 여기 주니어인데 엄경철 지금 공영미디어 연구소장이에요. 이 네 사람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KBS가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네 명이 어떻게 움직였냐. 양승동 사장하다가 나갔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완전 잡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정필모 중간에 민주당으로 억퇴했죠.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과방위 소속 방송 담당하는 과방위 소속. 그리고 김희철 보도본부장 하다가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갔다가 지금 사장으로 다시 왔죠. KBS 사장. 그리고 엄경철, 이 엄경철이라는 인물도 아주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핵심입니다. 핵심. 민노총 노조가 이제 MB 정권 때 생겼을 때 초대 민노총 노조위원장이에요. 엄경철. 이 사람은 오관왕입니다. 무슨 오관왕이냐면 보도국장, 9시 뉴스 앵커, 심야토론 앵커, 부산 총국장, 지금 공영미디어 연구소장입니다. 오관왕. 그러니까 수익률 경진대회 금메달리스트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자리를 거치면서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은 KBS가 이래서 망가졌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1호를 보면은 1호 이 노보를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뉴스가 문재인 정권은 비호하고 야당은 마구 때리는 뉴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통계를 이렇게 내놨죠.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자들이 다 모니터링해서 통계 낸 거예요. 사실 제가 기억하는 27년 전 그 이후에 상당 기간 KBS 뉴스가 야당을 조지는 이런 뉴스를 잘 안 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여당을 조금 지적하다가 뭐 좀 불편하면은 그냥 여야 공방으로 많이 다루기도 하고
정치권이라는 게 항상 공방이 있는 거니까. 근데 노골적으로 야당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야당은 지금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죠. 그 당시에 뭐 새누리당이나 또는 뭐 자유한국당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에 불리한 거는 조용히 하고 야당이 걸리면 마구 때리고 이런 뉴스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KBS가 여기 보면 그때 뭐 요번에 구청장 하다가 왜 무슨 법 위반으로 구청장 측에서 해임된 그 김태우 수사관 있잖아요. 김태우 수사관이 그때 막 폭로할 때 여기 보시면은 KBS가 이 관련 보도가 제일 적어요. 23회. TV조선이 제일 많죠. 그죠? MBC보다 적네. SBS보다 훨씬 적고. 이 보면은 이런 거. 그러니까 여당에 불리한 거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 불리한 거는 보도를 극도로 꺼리는 거예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경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상하다. 그때부터 이거 이상하다 이제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쌓여서 지금 불공정 편파 보도한다. 그렇게 시작됐는데 또 그 다음 달에 나온 2호 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세요. 정권에 부담 주는 뉴스는 덮고 야당 때리는 기사는 키우고.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KBS 보도에 거의 비슷한 기조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여당은 조지고 야당은 야당 내용은 충실히 많이 반영하죠. 그 거꾸로 된 거죠. 그럼 마치 지금 여당 윤석열 정권을 아주 조져대니까 엄청난 이 언론 자유 투사들인가? 아닌 거죠. 민노총 세력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보면은 그때 뭐 손혜원 씨라고 있었잖아요. 목포에 부동산 투기한 전 국회의원. 뭐 손혜원 출연시켜 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 주고 뭐 그런 건데.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이게 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있잖아요. 인사예요. 인사. 어떤 사람들을 쓰느냐. 인사인데 이게 그때 이제 공영노조가 발표한 양승동 사장 1년 체제에서 인사의 특징, 황표 인사. 황표 인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조선시대 때 그 훈구파가 주요 관리들을 등용할 때 인사 서류에다가 황색 표를 점을 딱 찍어놔요. 그럼 이 사람은 등용, 안 찍은 사람은 탈락. 이 황표 인사. KBS의 황표 인사의 절정은 민노총입니다. 얘가 민노총 소속이냐, 아니면 민노총 소속이라 하더라도 얘가 어디까지 고위 간부를 했느냐, 민노총 노조에서. 이게 사실상 인사 기준의 잣대였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오관왕이라고 했던 엄경철 초대위원장 2009년입니까? 2009년 11월 2010년 이때 초대위원장 오관왕 9시 뉴스 앵커, 심야 토론 앵커, 보도국장, 또 부산 총국장, 지금 공영미디어 연구소장. 공영미디어 연구소는 저기 별관 쪽에 있거든요. 본관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본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딱 소장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 자들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요한 지적이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가 두 개입니다. 리그가 두 개인데 이게 KBS 망친 인사의 바이어스입니다. 첫 번째, 특정 지역 전성시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정 지역 전성시대. 우리가 남이요?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김희철 사장하고 송관수 보도본부장은 같은 동향입니다. 같은 동향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그 앞에 노무현 정부 시절, 그 다음에 박권상, 그러니까 그때가 DJ 시절에도 KBS 사장이 만약에 예를 들자면 뭐 서울 출신이다, 또는 뭐 경상도 출신이다 이러면은 보도본부장은 전라도 출신을 썼어요. 또 뭐 부사장은 충청도 출신, 이런 식으로 적절하게 출신 지역을 배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자들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특정 지역으로 갑니다. 이러니까 욕 들어먹는 거예요. 향후에 완전 향후에. 여기 내용 보면은 보도국이 중요하잖아요. 뉴스를 만들어내는 곳이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보도국 주요 보직자 절반이 특정 지역 출신. 말이 됩니까 이거? 향후에 완전 향후에. 여기 보니까 보자. 보도본부장 김희철이거든요.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 A주간 B주간 시사 제작국 주요 간부 본부장. 그래도 본부장 국부장 20명 중 10명이 특정 지역 출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인구 비율을 생각해봐. 인구 비율. 수도권이 지금 절반인데 수도권 출신을 절반 쓰면 이해가 돼요. 특정 지역 인구 얼마 돼요? 20% 좀 될게 20%. 인구 비율만 봐도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또 보도본부 그랬고, 또 경영직군 경영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뭐 우리 회사 그 이제 뭐 인사, 행정, 회계 뭐 이런 거 하는 경영본부도 뭐 노골적으로 그냥 시청자본부가 있었는데 이게 경영본부입니다. 시청자본부의 주요 보직자 33%, 3분의 1 특정 지역 출신. 참, 진짜 기가 찹니다. 기가 차. 이러니까 사실상 향후에 한 거예요. 향후에 국민의 수신료 받아가 운영하는 회사가 지들끼리 모여가 향후에 한 거예요. 한심한 거죠. 이러니까 견제 감시가 되겠어요? 안 되지. 아무래도 같은 고향 출신이면은 아 형님 뭐 그렇게 해요. 이번만 그렇게 하지 뭐 이렇게 간다고 견제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특정 지역 바이어스가 작동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절대 지역 폄하나 이런 게 아니에요. 팩트로 나와 있는 거예요. 팩트로. 보도국 주요 보직자의 절반이 특정 지역 출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이어스가 하나가 민노총 바이어스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민노총 바이어스인데, 민노총 출신이 아니면 간부 자리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재미난 게 있는데, 그들만의 리그. 자고 났더니 국장부장, 알고 보니 실세부장이 은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 친구가 누군지 알아요. 이 친구가 저희 후배입니다. 2년 후배인데, 입사 2년 후배입니다. 제가 부장하던 시절에 그 옆에 부서에서 그 사업부서에 팀원으로 있었어요. 팀원으로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양승동 사장 되면서 벼락 출세를 합니다. 네. 왜? 민노총 노조의 사무처장이었거든요. 민노총 노조의 핵심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양승동 사장이 되면서 이 친구 바로 옆에 앉아있던 선배들이 다 출세를 합니다. 이거 완전 코미디인데. 이 자기를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뭐 편의를 잘 봐줬겠죠. 뭐 파업에 참여해도 뭐 좀 봐주고 이랬겠죠. 그 부장은 이자가 저 양승동 사장 들어오고 나서 실세 국장이 돼요. 국장이 되고 그 옆에 있던 모 선배는 부장이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아이고 진짜 이랬습니다. 수준이 이런 식으로 말아먹었죠. 이 친구는 사실 유명한 리베이트라는 말로 유명한데 전임 사장 시절에 저 영부동 쪽에 우리 미래방송센터라고 신사옥을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설계비도 뭐 50몇 억인가 나가고 했는데 그때 우리 그 직원들 5,000명이 버는 코비스 망에다가 뭐라고 올렸냐면은 모든 공사를 하면 리베이트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 공사 그 담당하는 부서 직원들 다 보는 데서 이거 리베이트 발생해서 리베이트 먹은 거 아니냐 뭐 리베이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친구가 완전히.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저 신청사 뭐 관리 뭐 추진 기획단인가 뭐 거기 가 있어요. 그럼 자기도 가면 리베이트 지금 먹고 있는 건가? 이 친구는 진짜 너무 심해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이 친구 이름이 거론되는 성명서 나오면 그냥 조회수가 엄청 올라갑니다. 말아먹었어요. 하여튼 이런 게 이런 게 있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탄핵되면서 이제 뭐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그 전임 사장을 몰아내는 어떤 그런 쉽게 얘기하면 홍위병의 난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때 불을 붙이는 참
나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저희 선배인데. 우리 코비에스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게 이런 겁니다. 지역 감정 필요하죠. 김재동이가 한 말이죠. 이분이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정권이 짚인 빨갱이 이론 KBS를 물들이다. 봅시다. 이게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집권 이후네요. 여기 내용 보세요. 박근혜 씨가 탄핵당한 지 5달이 넘어갑니다. 민심을 거스른 결과입니다. 패거리를 만들어 전방위적으로 국정을 농단했습니다. 쭉 하다가 국정을 농단한 이들의 전형적인 뺄셈 공식은 이념과 지역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국민을 쪼개서 편가르기로 악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TK와 PK가 연합해 호남을 섬으로 만들고 반대 세력들은 빨갱이로 몰아 울타리를 쳤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수단은 공포를 깔고 인사와 돈으로 버무렸죠. 공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해묵은 공작을 불러들였습니다. 국정원의 댓글 조작이나 블랙리스트 배제가 그것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지금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직원들을 선동했어요. 사실은 선동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권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노무현, 김대중 시절까지만 해도 KBS의 사장, 부사장, 본부장, 주요 실국장들은 지역적인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은 적절하게. 그래서 보도본부장이 호남이면 보도국장은 영남이라든지 또는 충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지역 감정을 막 부추기면서 기름을 부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작용하면서 에스컬레이트 되면서 전임사장 축출 홍위병의 난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2019년 2월인데 이때부터 이제 양승동 사장이 뭘 이제 작업을 하냐면은 KBS의 민노총 노조가 과반이 넘게 과반수 노조를 만드는 데 매진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성원의 과반수가 민노총 노조가 되면 회사는 민노총 노조하고만 협상하면 돼요. 그럼 제가 소속되어 있는 KBS 1노조나 또는 공영노조하고는 협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섭 대표권이 없거든. 그래서 이 자들이 이 과반수 노조를 달성하기 위해서 엄청 끌어들였습니다. 여러 직종을. 그래서 그 직종도 주로 이제 쉽게 하면 협상력이 약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회사에. 예를 들면 기자나 PD나 경영 직군이나 기술 직군들은 협상력이 크잖아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한 400~500명 넘으니까. 그런데 200명, 100명 이렇게 소규모 직종들이 있잖아요. 거기는 항상 고용 안정에 고용 불안이라는 게 시달릴 수 있잖아요. 거기를 딱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 200명, 300명 이런 식으로 다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노조를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노사 민노총 노영방송 체제가 확립이 돼버린 거예요. 2019년에. 그래서 그때부터 KBS는 그냥 그 경영 참사 꼬로박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9년 참 여기 또 사진도 남아있는데 이 기록으로 잘 남겨놔야 됩니다. 이 사진이 하나 있죠. 여기 밑에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저입니다. 여기 성창경 위원장도 있고 박혜령 부위원장, 이경상 공영위원장. 요 선배들은 요 이경상 선배 빼고 다 나갔어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2018년도에 2018년 막 진실과 미래위원회 활동이 한창일 때 처음으로 6명이네요. 이 6명이 여기 신관 로비에 나와서 피켓팅 한 겁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좀 나이브한 말씀 죄송합니다. 대가리 받고 입 닫고 딱 있을 때 나와서 처음 피켓팅 한 겁니다. 기록으로 남겨놓은 거죠.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젠가 그제 집회할 때 몇 명 나왔습니까? 한 200명 나왔죠. 점심시간에 1000명 넘게 반대하고 있고 1000명 넘게 지금 퇴진하라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커진 겁니다. 문제가.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시간을 1시까지만 할게요. 이걸 이야기 다 못 드리면 제가 또 다음 편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니까 종합 기사니까. 예.
우리 선배님께서 오늘 저하고 당직 바꿔주신 선배님이십니다. 제 힘들다. 바꾼 거 아니야. 그냥 내가 대신하는 거야. 김희철 화이팅! 이영김 회장님 화이팅! 아,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댓글 쓰실 때 우리 사장 이름이 김의철입니다. 김희철은 이분입니다. 그러니까 빛나. 그 김을 쓰지 빛나. 안 쓰면 의철이라고. 사장 이름은 김의철입니다. 희철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아직까지 김영풍 기자로 보는데 족보를 바꾸지 마세요. 저는 이가입니다, 이가. 방관은 김씨를 좀 빼주십시오. 성희롱이네, 성희롱. 예. 자, 그리고 2019년도 3월 이게 한 달마다 이렇게 노보가 나왔었어요. 이게 이 노보도 보면 재밌는데 뉴스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그때 그 왜 하노이 가서 KBS 뉴스국 김정은하고 저기 뭐죠? 네. 트럼프 회담한 거 이런 거 보도한 거 이런 거 보면 당황하는 KBS 뉴스국 정부 편들기 쉽지 않네 뭐 이런 내용. 아이고 참 여기 보면은 이 프로그램 비평은 아주 이 국제정서 전문 기자가 쓰신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누군지 이름은 기억하는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주요 타이틀이 이런 게 있네요. 친북 편향적 사고벌이고 사실에 기반한 냉철한 전망이 필요하다. 이런 비평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회담 결렬 전망, 회담 전에 제기되었는데 색안경 끼고 보니 상황 따라가기 급급했던 보도. 김정은 폐기된 영변 핵시설 또 팔아먹으려 트럼프 서두르지 않겠다. 비핵화 의지 없는 김정은 지적하지 못하는 뉴스는 친북 편향성 보도이다. KBS 뉴스부는 팩트에 기반한 냉철한 분석과 전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어떤 이야기는 진실과 미래위원회라는 불법 보복기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담한 조사역들이 있습니다. 조사역. 뭐 선배 직원 불러가지고 막 자기들이 감사실도 아니면서 조사한다고 막 불러 제끼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인사 영전을 하느냐 이걸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완장차고 직원들 괴롭히고 역사의 어떤 역류 현상에 가담하는 자들은 단기적으로는 인사 혜택을 받아요. 여기 보면 달콤한 사탕을 하나씩 줘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그냥 왜 그 저 사냥개 훈련시킬 때 돌아가는 보안에다 넣어가지고 왜 이 러닝머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앞에 고기 달아놓잖아요. 그럼 사냥개가 그거 먹으려고 추국등살동 달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먹지를 못하면서. 그럼 이제 엄청나게 달리게 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리가. 자, 요 사람이 진실과 미래위원회 그거죠. 진실과 미래위원회 단장 복진선 단장. 이 사람은 진실과 미래위원회 해체되고 나서 강릉 방송국장으로 가서 몇 년 동안 오래 있었습니다. 뭐 이런 사람. 여기 있는 뭐 박태진 조사역. 이 사람은 지금 시큐리티 사장입니다. 우리 여기 청운경찰 담당하는 시큐리티 사장. 뭐 등등 다들 그 뒤에 다 부장 하나씩 차고 뭐 CP도 하고 뭐 잘 나갔어요. 지금도 여전히 부장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거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 저희들이 진실과 미래위원회만큼 용서할 수 없다 해서 이 사람들이 인사 발령이라면 다 기록을 해놨어요.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 포스터도 만들어 놓고. 제가 참 이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다는 이 친구들은 내가 오늘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 이 노보에 나오니까 민노총 KBS 노조 전성시대 YS의 전성시대. 이 친구 이름이 전임 돌아가신 대통령 이름하고 똑같아요. 지금 뭐 하느냐, KBS 계열사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KBS 미디어 뭐더라? 사장인가? 하여튼 계열사의 아주 최고위 간부입니다. 이 친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거 사실 KBS 노조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가 이 사진이 작아서 다 모르는데 다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면은
이 친구가 노무현 정부 때 2003년, 2004년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그때는 단일 노조였어요. 그때 이 위원장 밑에서 노조 간부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한 명 빼고 싹 다 양승동 때 주요 보직에 다 갑니다. 얘들이 핵심이에요. 사실은 민노총 노조의 어떤 핵심 출발점. 이 친구들이 결국 나중에 사원행동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노조를 탈퇴하고 나가버리죠. 나가버리고 나서 민노총 노조를 만드는 핵심 인물들입니다. 지금 여기에 한 명 정도 빼고 다 회사에 남아있어요. 한 2명 빼고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싹 다 저 양승동 때 주요 보직감을 싹 다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상 이 지금 현재 민노총 노조의 거의 고문들급이에요. 원로급. 이 자들이 뒤에 딱 병풍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들 쫙 총파업하게 되면 뒤에서 지도하고. 제가 이제 이런 좀 이 KBS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족보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총 세력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패밀리 족보를. 그러니까 이 공영노조 노보가 이걸 다 기록해 놓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공영노조 노보 이것만 봐도 아, KBS 개혁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자기들이 주요 보직 간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입 딱 닫고 있는 거죠. 만약에 KBS의 이제 개혁이 시작이 되어서 사장 김희철 사장이 쫓겨나고 새로운 사장이 개혁을 시작한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다 튀어나오겠죠. 다 튀어나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사장 바뀌면은 다 튀어나와가지고 민노총 노조 깃발 아래 뭉쳐라 이래가지고 뭐 우리는 언론 자유의 투사이다 이거 그런 또 선전선동하고 프로파간다 할 거예요. 다 이 사람들은 나옵니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간부 자리 하나 차고 있으니까 딱 정중동 자들 있지. 에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요 언론 자유라든지 뭐 언론 탄압을 막아낸다는 어떤 그거는 그냥 구실이에요. 구실이고 실제로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동안 한 10여 년간 이렇게 스토리를 보면 이 자들은 이권 카르텔입니다. 철저하게. 뭐 언론 자유 하 참. 공정한 보도 자기들이 권력 지니까 공정한 보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 공정 보도 이 사람들은 그건 사실은 명분이고 실제로는 이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경진대회 전부 메달리스트들 그런 거고요. 여기도 보면 또 프로그램 비평이 하나 희한한 게 있는데 박지원 씨 있잖아요. 박지원 씨가 특정 프로그램에 단독으로 주요 패널로 해가지고 한 6개월 이상 단독 출연했습니다. 근데 이 앵커 이 친구 제 동기거든요. 입사 동기. 이 동양이에요. 두 사람이. 둘이서 뭐라고 하냐면 아, 정치 구단이 뭐 박지원 씨 정치 구단인데 뭐 어쩌고 이렇게 시작해 프로그램을. 그래서 하도 문제가 많으니까 그때 공영노조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어요. 패널 균형 무너진 지 오래. 박지원 개인 방송이다. 보세요. 앵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지원 남북관계 내다보는 점성술사 정치구단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진짜 KBS 앵커가 할 소리인지. 이 사사건건이라는 프로그램은 사실은 제가 2014년도 제가 없던 프로그램을 제가 그때 프로그램을 새로 만든 프로그램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원래 있던 거 이어받으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운영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없던 걸 새로 만들면 굉장히 힘들어요. 만들어 놨더니 이제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노총 세력은요 참 희한한 게 프로그램에다가 사람 이름을 붙이는 걸 좋아해요. 그냥 9시 뉴스가 아니고 홍길동의 9시 뉴스, 응? 박지원의 정치구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우상화하고 이런 걸 좋아합니다. 누구를 우상화하고 막 뭐 개딸들이 막 하듯이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이 자들이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개개인의 능력과 지력, 실력이 떨어지니까
어떤 우상을 만들고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경험적으로 느껴보면 개개인을 만나보면 별로 뭐 능력이나 실력이 좀 떨어지거나 이런 수가 많은데 이걸 떼거리로 몰려가지고 어떤 아젠다나 우상을 만들고 막 따라다니는 광우병 미국 소고기 먹으면 머리 숭숭 뇌 숭숭 뚫린다 이러니까 거기 그냥 몰려다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제가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KBS 뉴스를 그냥 이거 보세요. 이런 것도 보세요. 최경영의 경제쇼 이름을 붙여. 이름을 그냥 뭐 오늘의 경제 투데이 뭐 투데이 경제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딱 자기 이름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 또 저 동기입니다. 입사 동기. 사실은 이 친구가 그 전임 김인규 사장한테 이 욕설 문자 보냈다가 징계를 받아요. 이 아주 XX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고 나서 본인이 직접 사직서를 씁니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있다가 뉴스타파라고 아시죠? 뉴스타파? 뉴스타파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갑자기 진실과 미래위원회에서 이 사람을 재채용하라 권고문을 때립니다. 그 권고문을 때리는 게 그때 진실과 미래위원회 보도분야 위원이 누구냐? 김은철이에요. 자기가 권고문 때리고 보도본부장인 자기가 채용하는 이런 식이죠. 이게 그러면 KBS에 입사하고 싶은 젊은 청춘들은 어쩌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어? KBS 한번 기자로 입사해 보려고 밤새 공부해가지고 학원 가서 뭐 하고 그 청춘들에게는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자기가 저 KBS 싫다고 해서 나갔는데 탐사보도 전문 인력으로 재채용하라 해가지고 권고해서 채용이 됐는데 탐사보도를 안 하고 맨날 라디오 앵커예요. 프로그램.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윤가죠 윤가. 전형적인 불공정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 전에 우리 다른 라디오 PD가 녹화 이 동영상 녹화해서 지금 유튜브에 보면은 쇼츠로 돌아다녀요. 그 친구가 뭐 야 너 때문에 너같이 불공정 방송하기 때문에 너를 따라다니는 스태프들이 지금 다 잘리는 거야 이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야 이 새끼야 태극기 집회나 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양아치들 하는 진짜 놀랍습니다. 이 하는 행태가 보면 그때부터 이미 보십시오. 딱 공영노조가 지목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공예를 불러일으킨지 알 수가 있죠. 자, 아이고 이제 3호까지 못했네. 지금 이게 7호까지 있는데. 자, 일단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4호입니다. 4호. 이게 이제 김희철 사장이 보도본부장 시절에 발생한 대표적인 사건이죠. 강원도 고성에 산불이 났는데 산불 생중계할 생각을 안 하고 오늘 밤 김제동 방송하다가 완전 보도 참사가 났어요. 강원도 그때 불이 엄청 나가지고 바람이 불고 이래가지고 집 지붕이 날아가고 민가들 덮쳐고 다 지금 피신하고 막 피난 가고 이러는데 오늘 밤 김제동 생방송. 이것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재난 방송 해야 할 시간에 버젓이 방송된 오늘 밤 김제동 국민들을 더욱더 화나게 만들어 재난 주간 방송 컨트롤 타워 없고 제작자가 알아서 판단 불 활활 타오를 때 산불 대피 요령 안내 자막조차 방송하네. 참. 정말 끔찍했습니다. 이 사건이 나면서 이 사람들의 어떤 보도본부 재난방송의 운영 실력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통상 이렇습니다. 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큰 불이 나면 현장에 제일 가까운 촬영할 수 있는 촬영 기자나 촬영 인력들을 빨리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왜요? 불은 났다가 꺼져버리면 못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재 사건에서 낙종이 많이 나요. 갔더니 불이 다 꺼졌어 이미. 근데 저기 MBC나 SBS는 불 활활 타는 장면 나는데 우리는 불이 없어. 불 다 꺼지고 불 끄는 장면. 이거 낙종이거든요. 그 제일 먼저 빨리 화재 현장에 촬영 기자들과 촬영할 수 있는 멤버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됩니다. 그거부터 보내고 그게 이제 우리 군
뭐 군대 시절 이야기로 하면 소총수들을 빨리 보내고 M16 들고 있는 소총수들이 가고, 아 저는 옛날 K2가 아닙니다. M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본부에서 이 방송을 할 수 있는 아나운서나 당직 기자를 불러내고, 그리고 우리 TV 주조정실에 있는 감독들을 전부 여기 주무시고 계시는요 밤에, 그럼 전부 빨리 출동하세요. 출동하시고, 그죠? 자막 뽑을 사람 하고, 이게 라인업이 쫙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현장에 찍은 그림이 이제 뭐 급하면 현장 기자는 계속 찍고 오토바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보냅니다. 인근에 뭐 이건 강원도 고성이니까 강릉 방송국으로 보내든지 뭐 춘천 총국으로 보내든지 했겠죠. 그러니까 그 방송이 우리 그 케이블을 타고 본사로 옵니다. 그럼 여기서 편집하고 총알 준비하고 이제 발사를 준비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장 촬영 기자가 찍다 보면 이제 뭐 배터리가 아웃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가 가야 됩니까? 탱크가 들어가요. 탱크. 중계차가 딱 들어가는 거죠. 탱크, 장갑차 출동. 그럼 중계차가 가게 되면 그건 하나의 방송국이니까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그럼 여기 있는 보도본부장이나 주요 보도본부의 실국장은 뭐를 판단해야 되냐면은 지금 오늘 밤 김재동이 나가는데 이 방송을 빨리 끊고 생방송을 들어갑시다 이러면 편성 본부장한테 빨리 전화해야 돼요. 지금 오늘 밤 김재동 방송 끊겠다, 지금 고성에 큰 불이 났다, 이런 판단을 하고 바로 끊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당직국장과 이게 다 있거든요. 보도국장. 그때 보도국장이 아마 엄경철 아니었나. 하여튼 그런데 이 판단을 안 해준 거예요. 지휘부에서, 보도본부 지휘부에서. 그러니까 뭐 현장에 있는 사람은 그림 찍다가 우왕좌왕하고, 여기는 뭐 안 되고, 방송은 그냥 오늘 밤 김재동 계속 나오고, 국민들은 그냥 뭐 화가 터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KBS를 어떻게 뭐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래가지고 보도 참사가 나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실력. 제가 수차례 실력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실력이 없어요. 어떤 그 초년 기자 때, 좀 기자 들어오면 초년 기자 때 경찰서로 돌리거든요. 뭐 신입사 30명 왔다 이러면은 경찰서에 다 뿌립니다. 뿌리면은 뭐 누구는 종로경찰서, 누구는 강남경찰서 뿌리잖아요. 그럼 강남경찰서 이런 데는, 서울 같은 경우는 사건이 제일 많아요. 그럼 거기에 넣어보면은 아 얘가 사건 취재를 잘하는구나, 조금 못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취재 잘한다 이러면은, 예를 들자면 뭐 법조 취재도 보내고, 그죠? 얘는 보니까 언변이 좋고 뭐 사람 만나는 어떤 이런 것도 잘하고 이러니까 정치부 한번 써보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몇 년이 지나면은 갈 길이 참 달라져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보도본부 수뇌부, 제가 봤을 때는 참 이분들한테 가혹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일반 대기업 같았으면은 임원으로 승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봤을 때 실력이 없어. 이 사건 하나만 보면,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했느냐 이것만 보면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KBS 사장이 되고 보도본부장이 되고 주요 보도국장이 되냐 이거. 민노총. 결론은 민노총. 그리고 살짝 뭐 특정 지역 이렇게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뻔해요, 뻔해. 이유는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이 기록들을 쭉 보면 아 이래서 KBS가 지난 6년간 망했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재미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는데, 긴급 인터뷰. 나는 창원 민노총 노조에 의해 쫓겨났다. 이분이, 저도 이분을 잘 압니다. 이거 그때 제가 전화해서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이제 정년 퇴임하시면서 우리 코비스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글을 올렸는데 작별인사, 제목이 작별인사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창원 민노총, 창원 이노조, 이노조가 우리 회사는 민노총입니다. 창원 이노조에 쫓겨 집으로 갑니다. 이게 제목이에요. 글 제목. 그래서 내용이 뭐냐 이거 보니까 이분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올해 61세 4개월 먹은 일노조원, 제가 소속된 일노조원 출신의 원로 광고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자신을. 광고 영업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회사 돈 벌어준 사람이에요. 돈 벌어준 사람. 지역에서 광고 영업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회사에 돈 벌어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2014년 11월부터 창원 총국에서 광고 영업 활동을 했다. 창원 총국은 창원, 마산, 뭐 진주까지 이렇게 경남을 다 관할하는 지역 방송국입니다. 2015년에는 11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3억 원의 초과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고마운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응? 117%라는 경이적인 기록으로 3억 원의 초과 실적.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분이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자 재고용 공개 선발에 자기가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이노조의 압박에 못 이겨 3개월 만에 쫓겨났대요. 자기 주장. 인사보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업 잘하는 사람 필요 없는 거예요. KBS에는 지금 현재 영업 잘하고 뭐 보도 잘하고 특종하고 이런 사람 필요 없는 게 사실은. 뭐가 필요하나? 민노총만 내면 되는 거예요. 민노총만 내면. 또 이 당시에는 또 민노총 노조원들을 막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했을 때니까.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사측의 부당노동 행위로부터 노조원을 보호하는 게 임무인데 반대로 민노총 노조가 1노조원을 쫓아내는 행태를 벌이는 것은 본인이 마지막 희생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 벌어주는 사람들을 그냥 내쳐버리니까 영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KBS를 망치고 있는 민노총 세력은 실력도 없을 뿐더러 아주 그 편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업활동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애사심도? 애사심?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한테는, 이 민노총한테는 KBS는 그냥 자기 월급 주고 뭐 민노총 활동하는 어떤 숙주일 뿐이지 국민의 방송 KBS 필요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 아마 MBC 똑같아요. MBC 문화방송이 그 자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월급 받고 민노총 활동하는데 도움 주면 그만이죠.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시네요. 제가 10분만 하겠습니다. 10분만. 제가 오늘 점심 약속 저를 또 격려해 주신다고 짜장면 사주 주신다고 오신다는 선배님께서. 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민노총 노조가 제가 아까 그랬죠. 민노총 좌파설이 기록을 잘한다고. 요런 책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이게 2019년 4월이네요. 요런 책을 만들었어요. 책 제목이 장악과 부역, 저항의 10년. 장악과 부역, 저항의 10년.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MB 시절, 박근혜 시절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언론 탄압하는 세력이 KBS를 장악했고. 네. 감사합니다. KBS를 장악했고, 그리고 정권에 대해서 그 자들이 부역을 했다 이거예요. 자기들은 이렇게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저항을 했다 10년 동안. 이게 이 책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진실과 미래의 그 진미위 흑서는 시중에 뭐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팔죠. 그죠? 자신있게 내놓죠, 우리가. 왜? 정확한 팩트니까. 근데 이 책은 시중에 안 팝니다. 왜 안 파느냐? 명예훼손 덩어리입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 덩어리예요. 제가 이거 사실은 공영노조 부위원장 시절인가 할 때, 민노총 노조하고 협의하러 갔다가 책이 수북이 쌓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책 하나 보자고 해서 내가 가서 열독을 했습니다, 열독. 지피지기를 해야 되잖아. 지피지기. 제가 읽어보고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이거 보면은 자기들 눈으로만 본 아주 편협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명예훼손 덩어리예요. 곳곳이 그냥 곳곳이. 이 책을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이 책을 왜 만들었겠어요? 여러분, 이 민노총 세력이 이런 책을 왜 만드는지 아십니까? 세뇌교육. 후배들 들어오죠. 책 한 권씩 줍니다. 예를 들자면
이 책만 보면 그냥 와 이게 완전 정의야 정의. 이게 정의이고 진실인 것처럼 착각해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시중에는 못 파는 거예요. 파는 순간 명예훼손돼 완전히 소송대로 가처분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이고 참네. 여기 이 풍자에 넣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노보에 그 당시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그 영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풍자에서 역사 왜곡 상륙작전 이 책이 이 책 보면 진짜 기가 찹니다. 보고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요. 이 책의 주요 이제 예를 들자면 현장 기록 같은 거 있잖아요. 현장 기록이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2008년 몇 월 며칠 본관 몇 층에 몇 시 몇 층 뭐 누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기록했냐 이거. 그래서 이 책 만드는 아주 실무 주역이 있어요. 난 그 사람 누군지 아는데 그 친구가 다 기록한 거예요. 또 그 친구의 협력 세력들이. 근데 팩트란 건요. 누가 봐도 공정성에 시비가 없어야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뭐라 바이든이 뭐라고 했나요? 그 MBC가 완전히 날조한 거 아닙니까? 뭐 잘 들리지도 않는데 미국이라고 관리처가 미국 국회가 마치 뭐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 날조를 잘해요. 이 책 보면은 완전히 막 왜곡과 날조에 그냥 한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전선동을 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되구나. 우리 저 공산당의 통일전선전술이나 선전선동도 마찬가지 그런 거 아닙니까? 독일 나치의 게벨스가 그랬잖아요. 거짓말도 자꾸 하면은 듣는 사람이 나중에 아 저게 사실이구나 라고 생각이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허위 진술을 하려면 하나의 그 기록물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기록물을 잘 만들어요. 그런데 지금 양승동 김유철 반대하는 세력 우리 내부에도 있고 뭐 우리 국민들 시민들께서 있는데 그런 기록하는 작업을 좀 게을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을 잘 해놔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어떤 전투가 벌어졌을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야 너 그때 이랬잖아 이러면 끝이거든요. 너 이랬잖아 왜 근데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지금 뭐 재난방송을 잘해야 됩니다. 뭐 불공정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야 근데 너 몇 년 전에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기록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뭐 요까지만 이야기하죠. 그래서 양승동 사장 1년 살림살이 성적표 F 학점. 그때 그 이사가 한 사람 이제 인터뷰를 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F 학점. 양승동 사장이 거의 4년 가까이 했거든요. 사장은 보궐 임기까지 해서 보궐 임기 거의 한 8, 9개월인가 하고 자기 임기 3년. 이때 그냥 KBS가 맛이 가버렸습니다. 여기 보면 뭐 사업 손익 뭐 전년 대비하면 마이너스 585억 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321억 원, 방송 제작비 830억 급증, 정규 제작비 140억 원 증가, 이익 잉여금 마이너스 367억 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죠? 1년 사이에. 전임 고대영 사장하고 양승동 들어와서 1년 사이에. 방송 제작비가 어떻게 830억 원이나 급증하냐고. 그럼 전부 뭐, 해외 출장 가면 이코노미 타다가 갑자기 비즈니스를 타나? 응? 사업 손익 마이너스 585억 원, 당기 순이익 마이너스 320억 원. 이게 사실 일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수준으로 치면 여기 문 닫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걸 꾸역꾸역 버틴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수신료 7천억 원.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세력이 KBS나 MBC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영업 활동 안 해도 7천억씩 1년에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국민들은 2,500원씩 내고 생업에 바쁘시니까 잘 까먹잖아요. 아이고 KBS가 알아서 잘하겠지. 잘 알아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사태가 벌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김희철 이 사장도 쫓아내야 되지만은 양승동 사장 때
그 어떤 암세포들이 우글우글 커져가지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수준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KBS가 이렇게 망가진 거예요. MBC는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지금 이야기가 좀 더 남아있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오늘 그 유튜브 커뮤니티에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고 제가 제목을 주고 10몇 개를 올려놨는데 제가 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못하겠네요. 왜냐하면 이게 4년 전의 기록들이거든요. 이 이외의 기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일이고 하니까 뉴스도 하나 뭐 있었지만 뉴스보다는 이 민노총 세력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또 윤석열 정권 1년 들어와서도 이 자리를 내놓지 않고 버티면서 어떻게 이 KBS를 말아먹었느냐, 이걸 제가 공영노조 노보 또 KBS 제1노조 노보를 통해서 제가 휴일에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책 좀 읽으시고 공부하셔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민노총 세력하고 싸우려면 실력이 없으면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그러니까 토론 이런 거 하실 때 알아야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뭐 우리 유튜버님들 뭐 유튜브에 들었는데 이러이러라고 하더라. 이게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책으로 다 이거는 뭐 책으로 나올 수 없는 내용이니까 유튜브 방송을 보시고 많이 습득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 토론도 가능하고 대학 논리도 세우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뭐 지난주에는 뭐 또 제가 뭐 차별금지법 관련 이야기도 했지만 그 보도하는 그 어떤 불공정성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오늘은 이 공영노조 노부를 통해서 좀 공부를 좀 우리가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런 점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또 틈나는 대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난 문재인 5년 동안 양승동 사장 체제, 김희철 사장 체제에서 많은 작업들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능한 겁니다. 이 기록이 없었다면 뭐로 이야기합니까? 다 까먹어버리는데. 돌았으면 까먹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록물들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게 다 PDF 파일로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또 책으로도 나올 수 있어요. 이미 진미유 흑서라는 거는 제가 KBS 제1노조 정책실장 할 때 두꺼운 책이지만 일단 편찬을 했고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기록물들로 남겨서 이자들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어떻게 KBS를 농단하고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한번 하시죠. 예, 뭐 한번 하시죠. 이거